박준규의 브리핑6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저께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 국회를 덮쳤는데 그렇죠. 다행히 오늘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 9시 반쯤에 이제 나온다고 예상이 됐었고, 예. 확인한 결과 이제 순차적으로 음성이 확인돼서 알려졌어요. 이제 황교안 대표도 음성으로 확인이 됐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국회가 셧다운되는 그 위기는 넘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러면은 오늘까지는 모든 일정이 다 취소가 된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럼 내일부터는 일정이 정상적으로 지금 가동이 되는 건가요? 예, 지금 2월 임시국회가 3월 5일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 원래는 본회의를 한 번 더 해서 이게 많은 걸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조금 늦춰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은 대정부 질문은 3월로 넘기는 걸로 돼 있고요. 내일 본회의를 오후 2시에 열어서 그동안 밀려놓았던 코로나 관련된 그 특위, 예. 감염병 특위를 구성하고 코로나 3법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계류되어 있는 그 법안들을 대량으로 아마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군요. 대법원장 임명 동의 안건도 내일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여야가 충돌할 만한 뭐 쟁점 이런 거가 이번에는 별로 없나요? 특별하게 없어요. 내일은 예. 없고요. 3월 5일에 이제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거든요. 선거구 획정이요? 예, 지금까지 뭐 선거구도 없이 막 공천하고 서로 경선하고 막 그러게요. 그러다가 선거가 없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하는 것들이 상당히 넌센스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선거를 치르려면 선거 획정을 해야 되니까 지금 열심히 여야가 지금 협상 중인데 3월 5일이 마지노선입니다. 예. 근데 훨씬 전에 이 합의가 돼야 돼요. 예.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선관위 산하의 선거구 획정위에 넘겨서 선거구 획정위에서 자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국회로 가져오면 국회에서는 이 수정 없이 그냥 단순 표결로 OX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빨리 선거구는 획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지금 뭐 깜깜이 선거는 될 것 같지 않고요. 3월 국회가 그러면 열립니까? 예, 3월 국회 가능성은 일단 추경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죠. 예. 원래 3월은 선거 직전이라 거의 열리지 않는 게 이제 상식적인데 이번 추경은 아마 빠르면 다음 주에 네. 상당히 큰 규모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걸 심사를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려고 여당이 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3월 중순 이전에는 네.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아예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 이후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당정청 코로나19 차단과 관련해서 회의를 하고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현재 정부와 청와대 또 여당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주 안에 뭔가 확진 속도를 줄이거나 뭔가 반전의 기회를 잡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상당히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오늘 아주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오프닝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대구 봉쇄 이 논란이 좀 불거졌어요, 오늘. 사실 대구 봉쇄 이야기는 크게 쟁점 사안이 아니었는데 핵심 논의 내용도 아니었죠. 네. 들어보면 아주 단순한 건데 단어를 봉쇄를 쓰니까 기자들도 상당히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제목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냥 봉쇄가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기자들이 재차 물었어요. 홍익표 수석 대변인한테. 예, 오늘 회의는 뭐 국회가 봉쇄가 됐기 때문에 당에서 이루어졌고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풀기자단을 구성해서 몇 명의 기자들만 참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기자들이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상당히 제한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을 테지만 한 대여섯 명이 같이 워딩을 보내온 것을 확인해 보면 이게 홍익표 대변인이 보고 읽은 거죠.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이미 준비가 돼 있었던 내용이고 평상시에 당정청을 할 때에도 이미 확정이 된 내용들을 정리를 한 상태에서 회의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회의는 논의해서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고 마지막 확인을 하는 회의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미
그 대구를 지역을 봉쇄한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어떤 표현이든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스크리닝이 잘 안 됐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게 봉쇄라는 용어를 이제 나중에 이제 할 때에도 이동에 대한 제한이 아니다. 이것은 확산에 대한 차단의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본인들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또한 의료계에서는 그런 봉쇄라는 것을 그런 용어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을 아주 쉽게 본인들은 썼는데 이게 일반인한테 그 전달됐을 경우 어떤 예. 파장이 일 건지를 놓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의료계에서는 그렇게 쓰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당정청에 그 협의에 들어갔던 분들은 의료인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의 어떤 감수성에서 이거를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아마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고 그 자료는 대체로 먼저는 이제 정책위원회라는 곳에서 만들겠지만 그 사전적으로 복지부나 오늘 그 같이 당정청에 참여했던 총리실에서 아마 담당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전문가들 중심으로 작성이 됐을 것이고 그 단어 사용을 아마 그 회의 중에서도 아마 사용이 됐을 텐데 예. 심각하게 아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실수를 한 거죠. 어쨌든 그러는데 미래통합당이 강하게 이거 이슈를 들고 나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대구 중국은 봉쇄 안 하면서 대구만 봉쇄하느냐 이런 또 프레임으로 좀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죠. 또 게다가 처음에 또 이 보건복지부에서 대구 폐렴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보도 자료에. 예. 그건 뭐 본인들은 실수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하튼 그런 상황에서 다시 대구 봉쇄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이건 뭐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충분히 그것을 프레임으로 만들 가능성이 프레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이슈들이 있는데 어쨌든 하필 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지역을 방문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대구로 그 총리가 직접 가서 어제부터 현장에서 진도지휘 하고 있고 예. 원래 뭐 예정이 돼 있었긴 하지만 외부에 잘 안 알려져서 잘 모르는 사실이었지만 여튼 대통령께서 오늘 대구에 방문해서 현장까지 뭐 가서 이야기하고 또 상공인들까지 얘기하는 그런 순서들이 이미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약간 반감이 됐다고 할 수 있죠. 그렇네요. 일단 오늘 김부겸 의원이 비수가 꽂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금 그 낙동강 전선이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그 소위 얘기해서 그쪽 지역에서 낙동강 전선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더 이상 그 물러설 수 없는 보루 예. 거기를 물러서면 모두 다 이제 호남 지역은 영남 지역은 하나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전선이 지금 되게 위태롭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상황인데 예. 이렇게 대구 민심을 소위 얘기해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아프게 받을 수밖에 없는 단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실수했다. 또 많은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그 김부겸 의원의 워딩은 대구 경북 주민들의 마음에는 또 하나의 비수가 꽂혔다. 이런 배려 없는 언행이 계속되는지 비통한 심정. 이거는 아무래도 그쪽에서 이제 그 선거를 좀 이끄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프게 다가왔다라고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영남에서 의석이 뭐 10여 개밖에 안 되지만 예. 거기서 그 정도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 일당이 어려워요. 일당을 넘겨줄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이 숫자가 적지만 예. 예를 들어서 한 석을 잃으면 두 석을 잃는 거랑 똑같아요. 저쪽에 하나 가져가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계산을 하게 되면 영남 쪽에서 한 석 한 석은 호남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 뭐 이 상황이 뭐 잘 뭐 이렇게 봉쇄가 아니라 잘 이제 해결이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또 지금 궁금해하고 있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화가 난 것도 있는 그 마스크 공급. 지금 언론에서는 또 지금 중국에 다 넘겨가 나가지고 국내 지금 부족하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냐 중국 정부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일부 언론에서 굉장히 지금 세게 쓰고 있어요. 또 뭐 일부 지자체에서는 뭐 약속했던 거라고 해서 계속 공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 기업체에서는 지금 최대한 많은 물량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그게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안 가고 중간 상인들을 거치면서 이게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이제 그
그 유통 구조를 현재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것을 그냥 현재 이걸 좀 차단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공급의 문제도 있지만 유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산한 것의 절반은 반드시 공공기관을 통해서 소위 농협, 우체국 등을 통해서 예. 공급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수출 말씀하신 수출 차단 전체 공급량의 10% 이내로 그 수출 물량을 제한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수출 그 생산을 얼만큼 잘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뭐 징역 3년 이하, 1,000만 원까지 그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강도 높은 그런 그 제재 조항을 적용하겠다 이런 의지까지 오늘 확인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그렇죠. 대구 봉쇄가 나오면서 이런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안 알려졌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대구 봉쇄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예, 예. 확산을 막겠다 이런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예. 특별한 얘기는 아닌데 정치적으로는 민감하죠. 정치적으로 민감했던 그런 것들이 있고 어쨌든 지금 민심이 뭐 악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뭐 누가 책임을 져야 됐든 결국은 네. 마지막에는 원인이 뭐가 됐든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책임과 뭐 극복에 대한 공도 사실은 정부가 가져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예. 이걸 잘 대처하면은 지지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소 좀 아니란 생각이죠. 예. 지금 경기는 점점 떨어지고 있고 식당에 가면 사람이 없고 이런 상황이 이 코로나가 좀 진정된다고 해도 이게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반등되는 건 아니고 또 시차가 한참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최소화하는 것이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대응하고 어떻게 보면 과잉으로 대응해야 겨우 본전을 차릴 수 있다. 그런 좀 위기감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집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회를 좀 그 대형 집회는 지금 못하게 한다라는 방침이죠. 거의 못하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일부 그것을 또 이제 강행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공무원들이 지방 공무원이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그거에 대해 개입해서 사실상의 사법적 행동을 할 수 있고 그걸 막게 되면 공무집행 방해로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참 공교로운데 그것 때문에 뭐 구속된 것 같지는 않은데 정광훈 목사가 예. 구속이 됐습니다. 어젯밤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예, 공식적으로는 선거법 위반이었죠. 예, 그러니까 뭐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쳐라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한 건데 사람들이 해석하기는 저거 놔주면은 또 주말에 가서 집회 열어가지고 뛰고 병 확산시키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반영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주 우려는 사실 도주 우려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아마 상황의 좀 심각성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지금 당분간은 대형 집회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거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비례정당, 민주당 비례정당 얘기가 지금 점점점 끌어오르고 있는데 이거는 역시나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선거판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하고 같이 지금 맞물린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 판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텐데요. 사실 저도 설마 그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예, 예. 그리고 제가 만난 많은 의원들, 특히 민주당의 지도부 의원들, 원내대표나 뭐 당대표하고 만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거부를 했거든요. 부인을 예. 했어요. 우리가 만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이 부분은 그냥 해프닝일 거다. 그러니까 뭐 많은 지지자들이 아쉬운 마음에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이 예.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당 내부에 좀 알아보니까 실제로 현재 분위기가 그 선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오늘 좀 나온 비례정당과 관련해서 나온 얘기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뭐 민주당에서 청년위원회를 정당으로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나요? 오늘 나온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한 제안이기도 한데요. 청년위원장이 예. 이 현재 청년위원회를 청년당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것을 아예 분리해 버리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민주연구원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전 원장인 고 모 씨가 그걸 예. SNS에 제안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제안이 그렇게 그 큰
반향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지만 기존에 계속해서 윤건영 실장부터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어지고 또 오늘은 또 송영길 의원이 또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고심이 크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비주류긴 하지만 송 예. 의원이 이런 얘기들이 의원들 또 그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측근 친문 계열 또 청년 이렇게 계속 산발적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끊이지 예, 않고 이것은 뭔가 사인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는 뭐 이거에 대한 뭐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아니죠, 현재는. 현재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미 올라왔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왔어요. 제가 이제 중앙선관위에 오면서도 취재를 해봤는데 3월 중순까지는 정당을 만들어야 돼요. 3월 중순까지. 예. 그 이번에 비례정당 관련해서 예. 당원 당규의 비례정당의 민주적 선출 절차를 거기에 기록된 그 문서를 선관위에 보고를 해야 돼요. 예. 그게 3월 중순입니다. 그러니까 3월 14일이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당을 만들어야 되면 예. 만약에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든다. 이름은 다르게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달 말이나 예. 다음 달 초에는 결정을 해야 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게요. 뭐 절차가 있잖아요. 타임 테이블상 예. 그게 좀 뭐 가서 심사도 받고 뭐 이런 거 하려면은 사람이 또 들어오고 뭐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긴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공개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이게 깨끗하게 클리어 될 텐데 예.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내부적으로도 고심하고 있다. 재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예, 판단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은 예. 여하튼 명분이 없다 이런 부분이 하나고요. 예. 두 번째는 정의당이 그러면 확보 의석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정의당이 이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요. 또 지금 민생당도 비례해서 쭉 줄어들겠죠. 예. 그러면은 총선 이후에 진보 연대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런 고민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이런 명분과 향후 진보 진영의 어떤 행보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리 이 과반을 넘지 못하거나 또는 일당이 안 되면 지금까지 했던 사법개혁이든 공수처법이든 모두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 이거하고 무게를 지금 재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아마 오래 걸리지 않을 거 어떤 식으로든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은 거의 뭐 다음 주 초? 다음 주 중에는 어쨌든 거의 결정이 나야 된다고 봐야죠. 그렇게 나야 이 정당을 만드는 수순을 밟을 수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벌써 민주당이 비례대표 공모에 들어갔거든요. 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다 뽑아놓으면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방법이 점점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다면 해야 된다면 예. 빨리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렇군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한번 또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결론을 낼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6의 내일신문 박종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